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더 크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먼저 보셨을 겁니다.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느냐, 파운드리에서 다시 큰 고객사를 잡을 수 있느냐, 2나노 공정이 실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외국인이 다시 삼성전자를 담느냐,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진짜 변화는 좋은 반도체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장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설계하고, 검증하고, 생산하고, 문제를 찾고, 다시 고치는 방식 자체가 AI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AI 반도체를 판다는 건 결과물을 파는 겁니다. 하지만 AI로 반도체를 만든다는 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제품 하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회사 안쪽의 생산 엔진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AI 팩토리, 엔비디아와의 협력, 디지털 트윈 제조 인프라가 왜 삼성전자 장기 그림을 웅장하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AI 팩토리라는 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AI 팩토리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공장이 사람이 보고 장비가 움직이고 데이터를 나중에 분석하는 구조였다면 AI 팩토리는 공장 안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이고 AI가 문제를 먼저 찾아내고 가상 공간에서 먼저 실험하고 현장에서는 더 빠르게 대응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원인을 찾고 보고서를 만들고 회의를 하고 다시 조건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AI 팩토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변화를 AI가 계속 읽어냅니다. 어느 장비에서 미세한 이상이 생기는지, 어느 공정에서 품질이 흔들리는지, 어느 조건을 바꾸면 수율이 좋아질 수 있는지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작은 차이가 큰 돈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차이 하나가 수율을 흔들고 생산 일정을 밀리게 하고 고객사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AI 팩토리를 강화한다는 건 그냥 공장을 멋있게 포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를 더 빠르고 더 정밀하고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생산 체질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중요해집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GPU를 만들고 AI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고 데이터 센터와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까지 AI가 적용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AI 팩토리와 디지털 트윈 제조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건 단순히 HBM을 납품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공장 안으로 엔비디아의 AI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AI를 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연결되는 방식이 고객사와 공급사 관계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HBM을 공급하는 관계도 중요합니다. 파운드리 협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장 자체를 AI로 바꾸는 협력은 삼성전자 내부 경쟁력과 직접 연결됩니다. 좋은 제품을 외부 고객에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을 만드는 속도와 품질을 끌어올리는 건 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디지털 트윈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현실의 공장을 가상 공간에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실제 공장과 똑같은 구조를 컴퓨터 안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먼저 실험해 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장비를 넣으면 생산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공정 조건을 조금 바꾸면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생산 라인 안에서 병목이 어디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상 공간에서 먼저 돌려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반도체 공장은 장비 하나하나가 비싸고 라인을 멈추는 것 자체가 큰 비용입니다. 실제로 해보고 실패하면 시간과 돈이 크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 현실에서 실험하기 전에 가상 공장에서 먼저 수많은 시나리오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면 삼성전자의 제조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고치는 회사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먼저 찾아내는 회사는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이 이야기를 왜 중요하게 봐야 하느냐? 결국 수율과 시간 때문입니다. 반도체에서 수율은 돈입니다. 같은 공장, 같은 장비, 같은 인력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I 팩토리는 이 수율 싸움과 연결됩니다. 공정 데이터가 더 빠르게 분석되고 이상 징후가 더 빨리 잡히고 장비 조건이 더 정밀하게 조정되면 불량을 줄이고 생산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AI 팩토리 하나로 수율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는 수많은 작은 개선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0.1%의 개선, 1시간의 단축, 하나의 불량 패턴, 조기 발견,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원가와 납기, 고객 신뢰로 이어집니다. 삼성전자가 AI 팩토리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AI가 공장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예측 장치가 되면 반도체 제조의 체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제품 전환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HBM 세대가 바뀌고 GPU 로드맵이 바뀌고 고객사 요구가 계속 바뀝니다. 예전처럼 한 번 제품을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고객사는 더 빠른 제품을 원하고 더 낮은 전력을 원하고 더 안정적인 품질을 원하고 더 빠른 대응을 원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요구를 따라가려면 공장도 빨라져야 합니다. 설계 검증도 빨라져야 하고 시뮬레이션도 빨라져야 하고 생산 라인 개선도 빨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AI 팩토리와 디지털 트윈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장을 바꾸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먼저 확인하고 AI가 여러 조건을 비교하고 가장 좋은 방향을 찾아내면 개발과 생산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시간은 곧 경쟁력입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시점에 맞춰 제품을 내놓지 못하면 기술이 좋아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팩토리를 키우는 건 이 시간 싸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웅장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덩치가 단순히 매출 규모로만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스마트폰만 파는 회사도 아니고 가전만 만드는 회사도 아닐 수 있습니다. AI를 돌리는 반도체를 만들고 그 반도체를 AI로 더 잘 만들고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과 가전, 로봇까지 연결하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무섭습니다.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AI로 공장을 돌리는 회사, AI가 들어간 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회사,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까지 바라보는 그룹 생태계. 이 모든 게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이라는 이름 안에서 조금씩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한 번에 성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할 것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TSMC, SK하이닉스, 애플, 구글, 엔비디아 같은 강한 기업들과 계속 부딪혀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덩치를 볼 때 이제는 반도체 한 조각만 보고 계산하면 부족합니다. 삼성전자는 AI 시대의 여러 길목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AI 팩토리는 그 중에서도 제조의 심장부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HBM과도 연결됩니다. HBM은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분야입니다. 고객사 검증, 수율, 양산, 엔비디아 공급, 다음 세대 HBM4E와 HBM5까지 계속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은 만들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여러 층의 메모리 칩을 쌓고 정밀하게 연결하고 발열과 전력, 품질을 모두 잡아야 합니다. 이런 제품일수록 제조 데이터와 공정 최적화가 중요합니다. AI 팩토리가 HBM 생산과 직접 연결된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고객사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사는 말만 듣지 않습니다. 제품을 보고, 수율을 보고, 납기를 보고, 품질 안정성을 봅니다. 삼성전자가 AI 기반 제조 인프라를 통해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면 HBM 경쟁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팩토리는 그냥 미래형 공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HBM 재평가와도 연결될 수 있는 제조 기반의 변화입니다.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고객사 신뢰 회복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첨단 공정에서 중요한 건 기술 발표가 아니라 실제 양산 결과입니다. 고객사가 설계한 칩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원하는 품질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파운드리는 약속을 지키는 산업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공정 안정성이 좋아야 하고 라인 관리가 정밀
정밀해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AI 팩토리와 디지털 트윈은 바로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공정을 먼저 검증하고 AI가 라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 가능성을 미리 잡아낸다면 고객사 대응력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구글 AI 칩, 테슬라 AI 칩, 엔비디아 관련 협력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안정적으로 해냈다는 결과입니다. AI 팩토리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내부 무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첨단 패키징 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 반도체는 이제 칩 하나만 잘 만들어서는 부족합니다. 여러 칩을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열을 빼고 어떻게 전체 성능을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메모리, 로직, 파운드리, 패키징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첨단 패키징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움직이면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AI 팩토리 안에서 설계, 공정, 패키징, 검증, 데이터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의 강점이 더 크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만의 중요한 그림입니다. 메모리 회사가 파운드리를 하고 파운드리 회사가 패키징을 하고 그 공장 전체를 AI와 디지털 트윈으로 최적화한다. 이 조합은 작지 않습니다. 아직 결과로 증명해야 하지만 방향 자체는 매우 크고 웅장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I 팩토리 뉴스 하나로 오늘 당장 주가가 몇 %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기 주가를 움직이는 건 여전히 HBM 공급, 메모리 가격, 파운드리 수주, 외국인 수급, 환율과 코스피 흐름입니다. 하지만 AI 팩토리는 삼성전자를 보는 프레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단순히 반도체를 많이 찍어내는 회사로 보는 시선에서 AI로 반도체 제조 방식을 바꾸는 회사로 보는 시선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시장은 결국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보다 좋은 제품을 계속 더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를 높게 봅니다. 한번 잘하는 회사보다 계속 개선하는 시스템을 가진 회사가 더 무섭습니다. AI 팩토리는 삼성전자가 계속 개선하는 제조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면 삼성전자의 체급은 지금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수급도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볼 때 뉴스 제목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엔비디아 생태계, HBM 경쟁력, 파운드리 고객사, 수율 개선 가능성, AI 제조 혁신, 그리고 한국 시장 전체 자금 흐름을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협력해 AI 팩토리와 디지털 트윈 제조를 확대한다는 건 외국인 입장에서 다시 들여다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숫자도 보지만 경쟁력의 방향도 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HBM과 파운드리에서 다시 평가받으려면 제품 로드맵도 중요하지만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 경쟁력이 더 중요합니다. AI 팩토리는 그 공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흐름이 수율 개선, 생산 속도, 고객사 대응, 원가 절감으로 이어진다면 외국인도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돈이 들어오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대금,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수급, 반도체 대형주 동반 움직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습니다. AI 팩토리라는 말이 멋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 제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AI를 넣었다고 해서 수율이 바로 올라가고 고객사가 바로 몰려오고 파운드리 적자가 바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과장입니다. 확인할 건 분명합니다. 첫째, 실제 제조 현장에서 어느 공정에 적용되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수율과 생산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고객사 대응 속도가 실제로 빨라지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HBM과 파운드리 양산 안정성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이 변화가 비용 절감과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5가지가 나와야 AI 팩토리가 진짜 재평가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공장을 그냥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더 똑똑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전쟁은 공장 규모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공장 지능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이 오늘 이 주제에서 가져가야 할 관점은 이겁니다. 삼성전자의 미래는 단순히 HBM을 따라잡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조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AI 반도체가 더 복잡해질수록 공정도 더 복잡해지고 고객사 요구도 더 까다로워지고 제품 전환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하고 AI 분석이 필요하고 디지털 트윈이 필요하고 가상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장기 보유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변화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까지 바꾸려는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AI 팩토리라는 말만 듣고 바로 감정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뉴스는 단기 급등 재료라기보다 삼성전자의 장기 경쟁력을 보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보는 분들은 오늘 주가 반응보다 앞으로 어떤 숫자가 따라오는지 봐야 합니다. HBM 고객사 검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운드리 신규 고객사가 늘어나는지, 2나노 공정 수율과 양산 안정성이 개선되는지, 첨단 패키징 경쟁력이 올라오는지, AI 팩토리가 실제 공정 효율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좋은 방향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이 계속 숫자로 확인되면 시장은 결국 다시 계산합니다. 삼성전자의 AI 팩토리는 그 계산을 바꾸기 위한 긴 호흡의 재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AI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장 자체가 AI를 품고 디지털 트윈으로 먼저 실험하고 엔비디아 가속 컴퓨팅으로 제조 데이터를 분석하고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제품 하나가 아니라 공장 전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인할 건 많습니다. 수율, 양산, 고객사 검증, 비용 절감, 실적 반영, 이 과정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의 공장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더 똑똑한 공장을 가진 회사가 더 큰 덩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같이 보셔야 할 건 삼성전자 한 종목의 뉴스만이 아닙니다. AI 팩토리라는 말 안에는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로봇 자동화까지 여러 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공장이 AI로 바뀌면 그 주변 산업도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비가 더 정밀해져야 하고 검사와 계측이 더 중요해지고 후공정과 패키징 데이터도 더 촘촘하게 관리돼야 하고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주제는 삼성전자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쉽습니다. 돈이 어느 길로 번질 수 있는지 조금 더 넓게 펼쳐놓고 봐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도 바로 이런 흐름을 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가 오른다, 내린다를 맞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느 섹터로 이동할 수 있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안에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시장 모니터링 배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담아뒀습니다. 특히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를 미리 펼쳐보는 용도입니다. 매수하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디로 번질 수 있는지 보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섹터 7개도 함께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오늘처럼 AI 팩토리 이야기를 보면 이 7개 섹터가 왜 같이 필요한지 보입니다. 공장이 AI로 바뀌면 반도체 대형주만 보는 게 아니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점 기준 4개도 넣었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흐름인 건 알겠는데 지금 따라가도 되는 자리인지, 기다려야 하는 자리인지, 이미 과열된 자리인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매전 체크 10가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내가 AI 팩토리라는 단어에만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아직 숫자로 확인되지 않은 기대를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거래대금이 실제로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있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기준을 잡아두면 오늘 같은 큰 기술 변화 뉴스가 나왔을 때도 단어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HBM, 파운드리, 엔비디아, 구글 AI 칩, AI 팩토리, 외국인 수급, 환율, 코스피를 봐야 합니다. 여기에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까지 붙으면 혼자서 매일 전부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체크 포인트를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입니다. 성격은 분명합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닙니다. 영상에서 다룬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AI 팩토리는 그냥 멋있는 기술 이름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시대의 삼성전자가 공장 자체를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칩을 더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빠르게 설계하고, 더 빠르게 검증하고, 더 정밀하게 생산하고, 문제를 더 빨리 찾아내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AI 가속 컴퓨팅과 디지털 트윈 제조 인프라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HBM,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수율, 고객사 대응으로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는 단순 반도체 제조사를 넘어 AI로 움직이는 제조 플랫폼 기업처럼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큽니다. 삼성전자의 미래는 AI 반도체를 파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AI로 반도체를 만들고, AI로 공장을 바꾸고, AI로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삼성전자의 덩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AI 팩토리 흐름이 HBM, 파운드리, 후공정, 전력 인프라 쪽으로 어떤 돈의 이동을 만들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